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걷는 게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등 무릎 통증은 이렇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서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걸을 때 가만 앉아서 일어날 때가 좀 힘들다 가야죠. 걷지를 못해서 걷지를 뒤로 돌아서 걸어 내려오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잡고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이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이 다리는 막 맨날 질질 꺾고 댕겼어 솔직히. 지옥이었다 지옥.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인데요. 그 건강한 삶의 중심에는 무릎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관절이자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관절의 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과 그 치료법인 무릎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유재흥, 박만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뼈만의 문제가 아닌 중간에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이나 기시부 파열 등등에 의해서도 무릎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께서는 무릎의 안쪽이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고요. 무릎을 굽힐 때라던가 특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등산을 하신다거나 할 때 통증이 많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무릎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일단 단순 방사선 검사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도를 확인을 하고 원인을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주사 치료 등등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적 치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절골술이라든가 연골판이 파열될 경우에는 연골판을 봉합한다거나 부분 절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수술인 인공관절 수술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AI 또는 로봇 시대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로봇을 이용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정형외과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외과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를 수술할 때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되면 고시적인 치료 방법보다 훨씬 정교하게 세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또한 각 단계마다 어떤 다른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무릎 질환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3, 4기의 1차 수술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출근 준비로 바쁜 이른 아침, 최행주 씨의 병실은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무릎을 어루만지고 있는 행주 씨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시간이 어느새 무릎에 퇴행을 불러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니까는 그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려니까 뜨끔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다리에서요. 그 줄로 괜찮겠지 싶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이제 통근 버스를 타고 회사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못 내리겠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땡글리고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서 걷지를 뒤로 돌아서 걸어 내려오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잡고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이게 염증이 생기가 좀 썩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쪽에야 썩어 들어간다 하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많이 이제 썩으면은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이거. 지금 그냥 긴장되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이래요. 빨리 나와가지고 걸었으면 좋겠어요. 유재흥 원장이 의료진과 함께 최행주 씨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회진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좋은 꿈 꾸셨어요? 긴장되네요. 긴장 많이 되죠. 큰 수술이라서 긴장 많이 돼요. 오늘 왼쪽 무릎 수술하기로 하셨죠? 왼쪽 무릎 좀 볼게요. 네, 확인 다 했고
지금 너무 아파요. 아파요. 예. 오늘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하니까 저희는 피주머니 뽑고 최대한 빨리 걸을 수 있게 해드릴 텐데 회복 상태 보고 하루 이틀 정도 만에 걸을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최대한 안 아프게 저희가 수술 잘 해놓을게요. 예. 그럼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맨 처음에 왼쪽 무릎 통증으로 오셨었어요. 타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는 우측이 더 안 좋은데 왼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아프셔서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 그리고 무릎을 걸을 때마다 아프다. 라는 통증으로 오셨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며 통증과 염증, 움직임의 제한이 반복되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의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방사선 검사상에서 관절 간격의 좁아진 정도를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인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등의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중기, 후기인 3기, 4기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타원하고 똑같이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요.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그나마 좀 좋은 상태였는데 환자 증상은 왼쪽을 굉장히 아파하셨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괴사가 좀 진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삭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에 맞게 이제 정확한 절삭을 할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을 이제 환자에게 추천을 했었고 환자분도 이에 동의를 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혈압을 체크하며 마지막 컨디션을 점검하는 행주 씨.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이동할 텐데요. 불안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앞서는 순간입니다. 오늘 환자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할 건데요. 로봇으로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직접 뼈를 절삭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로봇으로 하는 건데요. 로봇이 그 수술하기 전에 CT로 저희가 이제 환자의 뼈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절삭할지 다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의 그 보조하에 제가 오늘 뼈를 절삭을 하고 그에 맞게 그 정확한 크기의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서 수술을 끝낼 예정입니다. 로봇이 뼈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계획하에 그 뼈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추가의 그 절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뼈를 최소한으로 절삭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출혈도 적게 되고 통증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활도 편하게 되고 환자가 편하게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게 되고 재활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행주 씨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됩니다. 사전에 촬영한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개 위치와 인공관절의 삽입 각도까지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로봇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정확한 절삭과 삽입을 도와주고 의료진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최적의 각도와 균형을 찾아주는 로봇의 도움으로 의료진은 더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행주 씨의 무릎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술 굉장히 잘 됐습니다. 환자의 뼈 크기가 좌우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만약에 손으로 저희가 직접 했었더라면 조금 좀 어려웠던 수술이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CT로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확인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고 계획하에 그 로봇의 절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절삭을 했고 생각보다 수술이 빨리 끝났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은 의욕이 넘치시는데요.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그 기구 주변으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 관리인데요. 인공관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원래 있던 그 기구를 빼고 그리고 재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염증 관리나 감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꺾기 운동이라고 불리는 관절 재활 운동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회복을 하고 근력을 회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을 하게 되고 걷는 연습도 한 다음에 다 완성이 된 후에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못 가서 회사 집만 왔거든요. 회사 가서 이제 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가서 앉아서 이제 지시사항 해주고 뭐 또 와서 집에 와서 또 건강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러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걷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래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백순덕 어머니가 입원실앞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걷기 연습을 마친 뒤 입원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 그녀는 간호사인 딸의 권유로 진주에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발을 바닥에 탁 딛는 순간 무릎에 따끔하더라고요. 그래 따끔해가지고 제가 수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한 1, 2분 정도 가만히 그대로 멈췄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앞에 여기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끔따끔해. 나이가 그래도 7자 넘어가지고 수술하려고 제가 좀 버틴 셈이에요. 이제 지금 7자가 넘었으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에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요즘에는? 요즘 밤에 아픈 거는 별로 못 느낍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요. 예. 걷는 거는 이제 조금씩 편해지고 있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자, 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무릎 쭉 펴고 힘주고 양쪽 다 같이. 우리 해놨던 인공관절이 밖에 있는 피부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는 아직 자리를 다 잡지 않고 회복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이 회복되고 근육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원래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왼쪽 무릎 수술할 거고요. 예. 하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할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한쪽은 바로 되어 있고 한쪽은 좀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이제 밸런스가 좋아지고 또 보행 능력이라든지 다른 관절에 무리가 안 갈 거니까요.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순덕 환자분은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는데요. 이분도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나빠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불편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무릎, 특히 내측 부분이 관절 간격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고 서서 찍었을 때 오른쪽 무릎은 굉장히 15도 이상의 변형이 심하고 왼쪽 무릎도 8.5도 정도의 변형이 생겨 있더라고요. 정확한 원인과 상태를 파악하고자 MRI 검사를 했고요. MRI 검사상에서 골계사라는 병도 같이 와 있고 무릎뼈에 연골도 사실 상해 있지만 이제 뼈의 안쪽까지도 상해서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유전적 요인과 관절 사용량, 생활 습관에 따라 누구에게나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개인마다 발병 시기와 경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나이 유병률이라고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20, 30대를 거치면서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고 유전적으로 관절염이 취약한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손가락, 발가락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 무릎이 안 좋았던 분들은 40, 50대에도 사실 시작되는 분도 많고 또 오늘 오신 분 중에 78세 이런 분들도 이제 무릎이 한 번씩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내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이에 호발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경험적으로는 50, 60대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순덕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했고요. 오늘 왼쪽 무릎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렬이 똑바른 거하고 약간 또는 제법 변형이 남아있는 거랑 전혀 예우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0.1도 단위로 정렬을 정확하게 맞추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제법 심해도요. 관절염이 제법 심해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또 통증은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을 꼭 굳이 선택하지 않아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진행을 많이 한 상태로 변형이 너무 심해지고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운동 범위가 줄면 활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걷는 양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하고 시기를 좀 더 늦춘다고 하면 일반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 특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과 전후를 생각하면 전에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아팠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천문이 딛고 내가 걸은 걷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운동을 하니까 자꾸 다리가 좀 좋아지는 건 느낌을 제가 확실히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걷고 좀 이 운동 좀 많이 하고 싶은 거.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환자들로 가득한 대기실. 김영우 아버님도 진해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2, 3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똑바로 걸을 수도 없게 만들어 그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릎 아픈 지가 한 3, 4년 되는데 2, 3년까지는 막 조약을 일어서고 올지기는 걸음을 걸으면 이 송곳으로 팍 찌르는 것 같아. 억수로 아팠어. 걸을 지게 경운기 몰고 댕길 지게가 제일 아팠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잘 지게 몸부림을 잘 못 치면 이게 뭐 띠끈띠끈하게 아팠어. 그래 참다 뭐 조약 쓰다가 하다가 연골 주사도 맞아봤고 콘도르침도 먹어봤고 뭐한 것도 안 먹어봤어. 촌에서 만날 질질 꺾고 댕겼어 솔직히. 지옥이었다 지옥.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예. 아픈 건 좀 어떠셨어요? 아픈 거는 좀 그만합니다. 옛날보다 영 낫고. 이게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무릎 뼈와 뼈가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밑에 뼈가 깎여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무릎이 다 안 구부러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휘어있던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술 부위는 더 좋아질 거고요. 대신에 제가 환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무릎을 쭉 펴볼까요? 옳지. 다리를 쭉 펴서 힘 딱 주는 연습, 이거 계속 많이 하시고. 예. 상체는 지금 깨끗하고 좋아요. 자, 무릎 한번 구부려 볼게요. 천천히. 옳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의 탄력성이 아직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회복이 되게끔 계속 꾸준히 연습하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이 아파오셨던 분입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견디다가 못해서 이제는 소개를 받고 내원하신 분이고요. 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오게 되면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무릎이 다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5도에서 20도 정도가 무릎이 안 펴지는 상태였고, 구부러지는 것도 100도 이상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수술하기 전 사진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뼈와 뼈끼리 부딪히다가 못해서 뼈에 결손이 생겨 있고, 그러다 보면 인대 단축이 일어나서 나중에 인대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수술한 후에도 관절 운동 범위가 다 회복이 안 되거나 늦게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이셨어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균형을 잘 맞추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수술이 되어서요, 다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잘 됐다고 자부합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숙련된 치료사의 손길로 굳어졌던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되찾고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는 시간인데요. 도수 치료는 환자의 통증 반응과 움직임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 맞춤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염을 오래 앓으면 오래 앓았을수록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근육의 길이나 인대의 길이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릎이 굳는다든지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운동 범위가 굳은 채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재활 치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진해. 김영우 아버님은 또다시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아팠던 다리는 어느새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땅을 딛고 있는데요. 수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움직임. 이제는 다시 일상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경기 때문에는 이래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요 걸타가지고 운전이라도 제대로 하지. 이전에는 아파서 이래 하지도 못했어. 수술하면 뭐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조약을 쓰면 된다든지 통증 클리닉에 가서 통증 맞으면 된다 계산는 거 나도 많이 해봤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결국은 수술하고 말아야 돼. 수술을 뭐 지준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수술하고 나니까 뭐 이래 마음대로 움직이고 걷고 시원하게 줬는데 진작 해야 될 거를 밤에 고생만 실컷 했대 되겠지.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김영우 아버님은 건강해진 무릎으로 오늘도 경운기를 몰며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큰 증상으로 오시는 것은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정형외과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에 맞게 최적화된 수술 방법 혹은 시술 방법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하실 건지를 상담을 받아보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로봇과 AI가 복합되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형외과 분야에서도 특히 무릎 분야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빠른 회복, 일단 피를 적게 흘리고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로봇 수술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무릎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무릎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필수 조건인 무릎에 대한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하지 않을까요?